최근에 나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4분기 전망 보고서를 보면 일반 범용 메모리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에 HBM4라든지 커스텀 AI 반도체가 전체 수익의 60% 이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거대한 인프라가 깔리면서 없어서 못 파는 고부가가치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몇 달간 조정을 거치면서 악성 매물은 충분히 소화가 됐고 이제 2026년 양산될 H4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기 시작한 그런 어떤 진바닥을 확인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2026년도의 반도체 투자 전략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삼성전자 주가가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 이토록 빠르게 오르는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슈퍼사이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2023년에 잠시 주춤했었던 반도체 시장이 2024년 들어오고 또 2025년에 눈부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투자 확대라든지 또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삼성전자의 HBM4 기술인 것 같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 AI 시대의 필수 요소잖아요. 삼성전자가 HBM4 개발에 있어서 경쟁사 대비해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는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코어 디램의 일시 나노 공정을 로직 다이의 4나노 공정을 적용하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HBM 시장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발열 문제가 아직 숙제로 좀 남아있죠. 이에 대한 어떤 해결 여부가 HBM4의 성공을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 보고서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의 HBM4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2026년 초에 HBM4의 최종 인증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인증에 만약에 이제 성공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HBM 판매량이 80% 이상 급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현재는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메모리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연산의 핵심 파트너로 완전히 체급이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 쪽에서의 반전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인데요. 안정적인 수율을 지금 잘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TSMC하고의 이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고 2025년 말 들어오면서 이 2나노 공정에서 기대 이상의 수율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동안 TSMC에만 의존했었던 빅텍 기업들이 삼성전자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AI 칩을 개발을 하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삼성의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2나노 공정을 대거 전환하면서 파운드리 수주 잔고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은 단순한 루머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증권사 보고서를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체 엑시노스 칩셋의 어떤 성능 향상이라든지 또 대형 고객사들의 수주가 잇따르면서 메모리만 잘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하는 꼬리표를 떼고 종합 반도체의 제왕이라고 하는 위상을 되찾는 것이 현재 주가를 밀어올리는 강력한 엔진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주주가치 재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수를 계속 기록하는 건 단순히 업황만 좋아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발표한 2026년, 2027년, 2028년 주주환원 정책이 그야말로 역대급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번에 최고가 경신 시점에 맞춰서 발표된 파격적인 배당 확대라든지 또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를 미친 듯이 불러 모았죠. 번 만큼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 전달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글로벌 배당 성장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 거기에 AI 시대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그리고 모바일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라든지 또 주주 환원 정책의 파격적인 어떤 행보가 이제야 빛을 좀 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내년 높은 영업이익 전망에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고 지금이라도 사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증권사들이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적게는 80조, 많게는 133조까지 전망하고 있거든요. 올해 예상치 42조 원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달하는 그러한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진짜 슈퍼사이클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좋은 전망과 또는 좋은 매수 타이밍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노무라 증권이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133조 원으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까지 상향했거든요. 왜 이렇게 낙관적인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번 2025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폭발할 겁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15조 원대를 크게 상회하는 18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2천 정도였잖아요. 4분기는 50% 정도 급증하는 역대급 실적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메모리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노무라 증권이 올해 4분기 범용 디램이라든지 또 낸드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메모리 쪽에서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특히 이제 범용 디램이라든지 또 서버에 들어가는 디램의 가격은 이전 3분기 대비해서 각 30% 또 60% 상승한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서버용 디램이 한 분기에 정말 60% 이렇게 오르는 속도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에서 근무했었던 분들은 정말 처음 보는 속도일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삼성의 HBM에 완전히 반격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2026년에 HBM의 매출액을 2배 이상 증가할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 고객사 확보가 진행이 되면 업사이드 여력은 충분히 더 존재할 것 같고요. HBM 쪽에서의 매출이 26조 원에서 50조 원 이상으로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게임 체인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번째는 AI 쪽에서의 데이터 센터 투자의 어떤 폭발적인 부분들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일반 서버 쪽에서의 디램 수요는 AI 쪽 데이터 센터 사용량의 증가라든지 또는 교체 주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중장기 가시성을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2026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약 8천억 달러로 올해보다 30% 증가하거든요. 이 돈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다 메모리 반도체로 넘어갈 거니까요. 다섯 번째는 공급 부족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확보 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서 고객사들이 장기 계약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객사들이 장기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2026년도에도 공급 부족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렇게 5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봤지만 물론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리스크로 꼽자라고 하면 처음에 첫 번째 리스크는 HBM 쪽에서의 인증 불확실성이죠. 발열 문제 해결 여부가 인증 성공의 핵심 관건인데요. 정말 만약에 인증이 실패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리스크는 미중 무역 분쟁 같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반도체에 관세가 높게 부과가 되면 외부 요인이지만 IT 세트 가격 같은 부분들이 상승하고 수요가 둔화로 떨어지게 되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요. 세 번째는 지금 삼성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2나노 공정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거든요. 이 공정 수율에 대한 문제도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메모리 부분의 실적 개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제 대답은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배고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PER은 과거 호황기의 고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글로벌 IB들이 목표 주가를 15만 원 또는 목표 주가를 17만 원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요. 2026년이 이익 체력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의 가격대는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서 2나노 공정이 안정되면 테슬라라든지 애플 같은 큰 손들이 삼성으로 줄을 서기 시작하겠죠. 메모리에서 벌고 파운드리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구조, 이게 바로 2026년 삼성전자의 진짜 무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신고가 근처라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상반기는
반도체 업황이 꺾일 지표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한꺼번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가가 살짝 주춤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죠. 삼성전자는 이제 단순한 제조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AI 인프라를 지탱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투자 경고가 풀리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주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매수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금 SK하이닉스는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SK하이닉스의 주가 전망을 몇 가지 이유를 토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는 2026년도에도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독보적인 선두 주자가 될 거예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최초이자 최고의 타이틀을 놓치지 않고 있거든요. 올해 2025년 한 해 동안 HBM3E의 공급을 통해서 이미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고요. 2026년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전진할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SK하이닉스가 경쟁사보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HBM4의 양산을 시작하면서 시장을 선도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보고서 굉장히 많거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AI 칩 기업들하고의 끈끈한 파트너십, 단순한 공급사를 넘어서 전략적인 동맹 수준이거든요. 또 HBM4는 전력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대역폭에 비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 이루고 있거든요. AI 학습이라든지 추론에 필요한 메모리 시장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핵심 부품으로 자리매김을 2026년도에도 할 것 같고요. 수율이라든지 양산 능력에서 경쟁사를 여전히 한 발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서 굉장히 높은 마진율로 직결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2026년의 실적을 견인할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전망인 것 같아요. 최근 증권사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 굉장히 밝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올해 4분기 매출이 약 한 26조 원, 영업이익이 한 13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3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한 20% 증가했습니다. D램의 영업이익률도 한 60% 나오고 있고, 낸드도 한 16% 정도 수익성을 보여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올해 4분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2026년의 영업이익 같아요. 올해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한 66조에서 73조 원까지 달할 거라고 하는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류고, 심지어는 105조까지 예상하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 105조 원은 2025년 대비해서 130% 성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명실상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서 실적 대폭발 수준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 경고 해제하고 엔비디아하고의 혈맹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 12월 29일 주가가 63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바로 수급의 빗장이 풀렸기 때문이거든요. 투자 경고 종목일 때는 신용 안 되잖아요. 증거금도 100%라 큰 손들이 들어오기가 좀 어려웠죠.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또는 검은 머리 외국인, 검은 머리 기관, 하얀 머리 외국인, 하얀 머리 기관들이 대거 유입될 통로가 열렸고, 경험상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주가 경고 딱지 떼는 날은 보통 2차 랠리의 시작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거기에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하고의 협력해서 기존보다 10배 빠른 AI SSD를 개발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SK하이닉스는 단순히 메모리만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엔비디아하고의 AI 생태계에서 없어서 안 될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 사도 될까요?잖아요. SK하이닉스의 펀더멘탈 또 AI 시대의 성장성은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매수할 때 첫 번째 단계는 투자 경고 해제 초기에 수급을 확인하면서 비중이 한 30% 정도를 매수하는 게 첫 번째 매수 단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매수 단계는 2026년 1월 중순 정도, 이때 뭐가 진행이 되냐면
실적이 진행이 되거든요. 실적이 발표가 되면 일시적인 숨고르기가 발생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숨고르기가 진행이 될 때 2단계로 SK하이닉스에 대한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3단계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026년 2월 달에 HBM4에 대한 양산 뉴스가 나올 건데요. 이때 양산 뉴스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비중을 채우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전략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급하게 한 번에 몰빵하시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거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디램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디램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디램 가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디램 가격의 폭등의 진실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몇 가지로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해석에 있어서 첫 번째는 올해뿐만 아니라 2026년 디램 가격의 초고속 상승 랠리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에 디램 가격이 현재의 공급 부족 상황을 넘어서요. AI라고 하는 정말 메가 트렌드하고 딱 맞물려 가지고 역사적인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미 2025년 하반기부터 디램의 현물 고정 거래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게 그 이유인 것 같고요. 2026년에도 이 상승세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더욱 가팔라질 것 같아요. 왜 가팔라질 것 같냐면 첫 번째 이유는 AI 수요가 디램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기 때문이거든요. AI 시대의 핵심은 반도체거든요. 그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단순히 HBM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AI 서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AI 서버에는 일반 D램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AI 학습이라든지 추론에 필요한 어떤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서버 대비해서 수십 배의 D램 용량이 필수적인데 클라우드 센터 어떤 증설 경쟁이라든지 또는 기업들의 AI의 어떤 가속화 또 온데바이스 AI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라든지 PC 같은 기기들의 어떤 고사양화가 디램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2026년도에도 글로벌 디램 수요 증가율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어서 두 자릿수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2026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서의 폭발적인 성장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핵심 이유는 HBM 생산 전환이 일반 디램의 공급을 더욱 옥죄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메모리 제조사들이요. HBM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HBM은 일반 디램 웨이퍼를 가공해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HBM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만큼 디램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웨이퍼 공급량이 줄어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HBM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당수의 디램 생산 라인이 HBM 전용 라인으로 전환이 됐어요. 제조사들이 과거하고 달리 무작정 설비 투자를 늘리지 않고 수익성 위주로 생산 전략을 바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램 시장의 공급 부족은 2026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제한되니까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2026년도에도 펼쳐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디램 가격의 상승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정말 초대형 호재입니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디램 가격이 오른다는 건 이 두 회사의 돈잔치를 좀 의미하기 때문에요. 이 디램이 이 두 회사의 어떻게 보면 핵심 캐시카우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동일한 생산량으로도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마진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최근 증권사에 나와 있는 보고서들을 보면 2026년도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의 영업이익이 2025년 대비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 보고서도 굉장히 많죠.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이 또다시 어떤 차세대 기술인 HBM5라든지 아니면 2나노 이하의 파운드리라든지 또는 첨단 패키징 같은 개발이라든지 설비 투자에 재투자가 되면 경쟁사들하고의 기술 격차 벌릴 거고요. AI 시대의 기술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선순환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그 삼성에서 밝힌 것처럼 높아진
실적은 배당 확대할 거고 자사주를 매입할 거고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것들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투자 매력을 더욱 높이는 그런 요인이 돼서 계속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2026년에 D램 시장은 AI가 주도하는 어떤 그런 성장 국면에 진입을 계속할 거고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세가 계속 꾸준하게 견조하게 이어질 것 같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초대형 호재로 작용을 당연히 할 거고요. 그래서인지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130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90조 원까지 보고 있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현재 등장하고 있죠. 물론 D램 가격이 급등을 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PC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이런 IT 기기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로서 AI 시장의 성장성이 워낙 압도적이어서요. 이런 우려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램 가격 상승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게 매우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거고 향후 실적 개선이라든지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2026년도에도 D램 가격 부분들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BM과 D램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투자도 늘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데요.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 중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도체 소부장주에서 눈여겨볼 종목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기업은 HBM 장비 쪽에서의 대장주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저는 한미반도체가 HBM 장비 쪽에서 대장주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은 잘 보셨으면 좋겠고 한미반도체가 HBM 제조의 핵심 공정인 이 TC본더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그런 기술인데 이 칩하고 칩들을 정밀하게 붙이는 거 그리고 연결하는 장비가 바로 이제 TC본더거든요. 올해 2025년에 HBM4 그리고 2026년에 HBM5까지 진화하면서 HBM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거든요. HBM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TC본더 수요는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 HBM 제조사들 모두 한미반도체의 TC본더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하고의 협력도 더욱 강화되면서 고객사의 다변화가 지금 일어나가고 있고 그 다변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주 확보를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HBM뿐만 아니라 AI 칩의 필수적인 2.5D라든지 3D 패키징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 발전에도 이 TC본더는 핵심 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 전반의 성장이 어떻게 보면 한미 반도체의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개발한 듀얼 스택 TCB라고 하는 신기술로 생산 효율을 더 높이고 있고 고객사의 생산 비용 절감이라든지 또는 수율 향상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시장 안에서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 가로 검정색 선을 쭉 그어놨는데요. 이 가로 검정색 선 쭉 그어놓은 이유는 아래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한 시초가 부근의 가격대에 대한 라인을 그어놨는데요. 가격이 12만 원 정도 되잖아요. 12만 원 정도 되는 이 가격은 눌림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12만 원 정도의 가격대에는 첫 번째 분할 매수의 자리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자리를 찾는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동반되기 전에 장대 양봉이 났었던 구간인데 이 가격이 1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인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한 10만 1,000원 정도 되는 이 가격인데 10만 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격 가격이 존재하는 이 구간도 역시나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되기 때문에 위에 올려드린 라인 하나 두 번째 아래에 있는 라인 하나 요 두 가지 라인 구간 안에서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한미반도체에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기업은 정밀 가공의 마법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인데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레이저 마킹이라든지 또는 레이저 커팅
또 어닐링 같은 레이저 응용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미세한 공정에 레이저를 활용해 가지고요, 정밀도를 굉장히 많이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HBM 쪽에서의 어떤 미세한 칩을 정확하게 자르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회로의 어떤 특성을 개선하는 레이저 장비는 정말 필수적인데, D램의 고집적화가 가속화될수록 레이저 어닐링을 통한 어떤 수율 개선이라든지 성능 향상 수요는 꾸준하게 늘 수밖에 없고요. 비단 HBM뿐만 아니라 AI 프로세서 쪽에서의 제조 시에도 필요한 웨이퍼의 어떤 레벨 패키징이라든지 팬아웃 패키징 같은 최첨단 패키징 공정에서도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기술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반도체 외에도요, 디스플레이라든지 PCB라든지 또 2차 전지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레이저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고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국내의 주요 반도체 제조사하고 후공정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AI 반도체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 될수록 이오테크닉스 쪽에서의 장비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오테크닉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오테크닉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라인을 하나 그어 볼게요. 이렇게 라인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라인을 그은 이유는 아래 보시게 되면 11월 초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한 구간이 나오는데, 대량 거래량의 시초가 부근이 24만 원 정도거든요. 24만 원 정도 부근 내외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이오테크닉스는 큰 그림에 있어서도 크게 상승했다가 눌림 나오고 상승했다가 눌림 나오고 이렇게 눌림 나오는데, 눌림 나오는 구간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초록색 선이 저는 61선으로 쓰고 있거든요. 61선으로 쓰고 있는 61선과 121선, 61선, 61선과 121선 이렇게 그 구간 안에서 계속 눌림이 나오고 있는 이오테크닉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61선과 121선 사이에서의 눌림이 나오는 그 구간, 말씀드린 24만 3천 원 정도 내외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기업은 반도체 수율 쪽에서는 핵심 기업인 것 같아요. HPSP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HPSP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을 하고 상용화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이 장비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결함을 없애줄 거고, 또 트랜지스터의 성능 향상이라든지 또 신뢰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장비거든요. 반도체 회로 선폭이 5나노라든지 또는 3나노 이하로 굉장히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웨이퍼 손상 굉장히 커지거든요. 거기에 트랜지스터의 성능 저하도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데, HPSP의 고압수소 어닐링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수율을 극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거든요. HBM이라든지 또는 첨단 D램 역시 미세화라든지 또는 고적층화가 진행이 될수록 불량률을 줄여야 되고 성능을 끌어올려야 되는 게 핵심인데요. 이 핵심 기술을 HPSP 쪽에서 제공하고 있죠. 현재 고압수소 어닐링 분야 쪽에서는 HPSP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은 경쟁사가 따라오기 좀 쉽지 않고요. 강력한 해자 역할을 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HPSP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나 HPSP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HPSP의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에서 라인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라인을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가로 라인 그은 요 구간은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시초가 부근의 자리에서 라인을 하나 그었거든요. 가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라인 가격이 29,000원 정도거든요. 29,000원 내외 정도의 가격에서의 분할 매수는 좀 괜찮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HPSP에 대한 차트의 흐름은 보시는 요 자리, 앞서서도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해서 크게 상승했다가 눌림이 나오는 구간은 보시는 것처럼 대량 거래량 발생하고 시초가 부근에 대한 자리를 잡아준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상승했다가 눌림 나오게 되면 요 구간은 매수했다가 상승 오게 되면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이어가는 그런 관점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주식은 상승 사이클에서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드디어 반도체 주식들의 상승 사이클에 들어선 것일까요? 앞으로 반도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과거에는 PC나 스마트폰이 많이 팔려야 반도체가 상승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2025년 현재는 다릅니다. 최근에 나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4분기 전망 보고서를 보면 일반 범용 메모리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에 HBM4라든지 커스텀 AI 반도체가 전체 수익의 60% 이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이 모자라서 값이 오르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 AI라고 하는 거대한 인프라가 깔리면서 없어서 못 파는 고부가가치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몇 달간 조정을 거치면서 악성 매물은 충분히 소화가 됐고 이제 2026년 양산될 H4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기 시작한 그런 어떤 진바닥을 확인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2026년도의 반도체 투자 전략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장주는 무조건 챙겨라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반격이냐 아니면 SK하이닉스의 HBM의 수성이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최근 리포트를 보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압도적인 수익성을 그리고 삼성전자는 2나노 공정의 어떤 성공 여부를 강력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장비주의 세대 교체에 주목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반도체 장비라고 해서 다 오르는 시대는 끝났고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되어서 잘하는 기업들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를 쌓고 붙이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요. 본딩 장비라든지 검사 장비 업체들이 2026년도에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를 선점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폰에 AI 칩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클라우드를 넘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가전 그리고 뭐 자동차 자체에 AI 칩이 들어가는 엣지 AI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LPDDR 뭐 이런 쪽에 폭발적인 수요가 커질 거거든요. 저전력 메모리하고 설계를 담당하는 뭐 팹리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하우스 같은 이런 기업들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 11월에 들어서 기관들이 이쪽 섹터를 지금 계속해서 야금야금 매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제 데이터에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이클 얼마나 갈까요? 라고 물어보실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이제 좀 핵심인 것 같아요. 2026년까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구조적으로 상승 구간에 진입하면서 메모리의 어떤 슈퍼 사이클이 최소한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게 지금 증권사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과거처럼 한 1, 2년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27년까지 꾸준하게 전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이유는 2025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대규모 재고 확보가 본격화되면서 메모리 가격이요 40% 또는 50%의 분기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투자만 봐도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2026년에 8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올해 대비해 한 30% 이상 증가하려고 하는 그런 전망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주식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업황의 정점은 실적이 좋은 때가 아니라 더 좋아질 것이 없을 때 오는 게 업황의 정점이거든요. 아무리 슈퍼사이클이라도 주가는 등락을 반복합니다. 흥분에 휩쓸려서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시장의 조정 시기를 활용을 해서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기업의 펀더멘탈을 믿고 길게 가져가는 장기 투자 마인드를 갖추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0일 이제 2026년 밝은 새해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또 어떤 섹터를 바라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거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12월 말일에도 12월 30일이죠. 역시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섹터에 대한 거, 시황에 대한 거 전개해 드렸고요. 또 좋은 CS까지도 받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올해도 2026년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특강 계속 전개가 될 거고요. 특강이 진행될 때 특강 안에서 시황 또 섹터에 대한 얘기, 종목에 대한 전략
오늘은 좀 짧게 했었던 종목에 대한 전략을 특강 안에서는 좀 길게 자세하게 해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돈 버시고 싶으신 분들은 특강 신청하셔서 저희와 함께 많은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